세상의 질문에 답할 확신 하나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차갑고 또 무거웠죠. 이 선로가 맞는지 홀로 싸워야 했던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듯했죠.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선로 위에서 증명할 테니까요. 망설임 없는 출발, 그리고 거침없는 직진. 우리는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찾은 해답을 동력 삼아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할 이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 추추데이에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주최하고 스타트업 연구원과 라이즈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주관하는 2026 봄 추추데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아나운서 박세은입니다. 스타트업 연구원은 다양한 청년 기업가들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창업가 정신과 혁신을 실현하는 스타트업 플랫폼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입주사들은 연구원 부설인 일진창업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보육과 승명호 앙트프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5개 기업이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테르밋, 폰드메이커스, 주식회사 퐁, 클래스듀오, 스냅스케일, 이들의 멋진 데뷔 무대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타트업 연구원 일진창업지원센터 김영경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연구원 일진창업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가 그래프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 주가 그래프가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코스피가 2,000 정도였는데 지금 8,000 가까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그래프 보면서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 우리나라가 AI 시대에 왔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을 필두로 지금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전임 미답에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어느 때보다 봤던 그 시장보다 근 10년이 정말 밝은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AI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반도체의 주 원료가 되는 그러니까 AI의 주 원료가 되는 반도체도 대한민국 기업이 이끌고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를 활용해서 이제 소비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심리 멘탈이라든가 라이브 뮤지션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시장도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이 만든 그런 서비스들을 쓰는 시대가 오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창업가 분들이 앞으로의 한 20년, 30년은 이제 큰 기업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해냈다면 앞으로의 30년, 10년, 30년은 스타트업 연구원의 이제 창업가 분들이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스테이션은 이제 페이 포워드 정신에 이제 기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해준다라는 그 창립 정신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게 제가 딱 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2016년에는 스타트업 스테이션에서 1기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승을 하고 그리고 17년에는 디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D캠프에서 1년간 입주해서 그때도 저희가 또 우승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서 빨리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들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이 커지고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있게 해주신 저희 두 분의 어떤 후원자분이 계세요. 그 일진글로벌의 고 이상일 회장님, 그리고 동아기업의 승명호 회장님. 저희는 항상 이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추추데이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원수 학장님께서 전해주신 환영사를 영상으로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김원수입니다. 2026년 스프링 추추데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여기 참여해 주신 창업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또 투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행사를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스타트업 연구원의 선생님들과 또 교수님, 그리고 모든 분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 이름이 추추데이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예전 증기기관 시대에 기차가 움직이는 그 소리를 따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처음 만들 때 그때 관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희망과 미래를 향한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잠시 우리 스타트업 센터, 스타트업 스테이션, 여기 되겠죠. 거기 머물렀다가 이제 세계로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는데, 오늘은 그 과정의 일환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여러분은 공급자가 되겠고요. 또 투자를 하시는 분이 수요자로서 서로 만나서 미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는 존재 목적, 사명이 Business for Society입니다. 경영을 하되 이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 가치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성공도 있지만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첫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기회를 위해서 와주신 분들은 발표 잘 들어주시고 또 최대한 서포트해 주시고 서로 기회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하고, 제가 직접 가서 인사하지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창업 생태계의 발전과 청년 창업가들의 성장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오고 계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캠프 박영훈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대표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캠프의 박영훈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여기 설릉하고 마포 두 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포도 물론 좋지만 거기는 훨씬 크고요. 근데 여기는 이 설릉 뷰가 100만 불짜리라고들 합니다. 오늘 좋은 회사들 5개 회사 발표 열심히 들으시고 중간중간 창밖을 보면서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추추데이 저희 벌써 여러 번 호스팅을 했고 매번 많은 학습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뭐 입주 서비스도 하고 등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고 더 많은 이 대학 창업들 또는 학교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생태계 전체의 성장과 성숙에 기여하려면 더 좋겠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가 꾸준하게 노력하는 이런 이 성과들이 앞으로 더 큰 결실로 맺어지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후배 스타트업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오픈 마이크 연사를 모셨습니다.
스타트업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고민하고 도전해온 창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타트업 스테이션 15기 졸업기업 제너러티브 랩의 박근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고객 문의 자동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제너러티브 랩의 박근영 대표님 생생한 창업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서비스를 하는지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장표 좀 마련했고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 스테이션 15기 제너러티브 랩 박근영이라고 하고요. 아마 고려대 분들은 제가 하도 학교에다가 많은 채용 공고를 뿌려서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벌써 창업한 지는 이제 2년 좀 넘은, 이 아이템으로 2년이 좀 넘은 상황이고요. 사실 스테이션은 저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되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뽑히기 전부터 그냥 스테이션에 모니터 두고 그냥 저희 창업해야 되니까 일해야 된다들 다 받아주셨던 게 스테이션이었고, 저희가 사무실 갈 곳이 없어서 투자를 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갈 곳이 없어서 6개월만 더 연장해달라고 했던 것도 스테이션이어서 저희가 지금 아직도 안암에 있고, 아직도 안암에서 사무실 한 6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한 20명에서 북적북적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CS를 없앨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서비스고요. 지금은 사람 없이 고객이 더 만족하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약 150개 정도 브랜드, 아실만한 곳에서는 뭐 요즘 유명한 닥터 멜락신이라든지 비나우 이런 곳들이 저희 거 써주고 계시고요. 뭐 톰이나 아비브 이런 데도 써주고 계시고요. 그 외에 건기식이나 패션 쪽 이렇게 세 가지에서 많이 쓰고 계시고, 올해는 한 800군데에서 1000군데, 그리고 아마 6월 달부터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지금 넘어가면서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팀원들은 한 20명 정도 있으신데 뭐 열심히 다 복적복적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엔드투엔드로 어떻게 하면 고객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콜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이따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 게임 자체가 저희 회사가 뭐 CX 콜센터를 자동화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콜센터를 자동화하는 엔지니어들을 싹 다 자동화시킬까가 저희는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티스나 샤르드 같은 경우가 지금 연매출 한 4천억 정도 하는 되게 헤비 브랜드인데요. 여기는 월에 한 8만 건 정도 CS가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CS를 AI로 한 7만 건 정도 자동화해서 실제 담당자 증언 없이 매우 지금 안정적으로 CS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도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뭐 월에 한 1,300만 원 막 이렇게 내시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고객사이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뒷단 장표는 사실 뭐 잘 응대하고 실제 사람처럼 잘 행동하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 세팅이 가능해서 사람처럼 어떠한 업무 환경에서 되고 있고, 최근엔 전화 쪽까지 연동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채널톡이 저희 API를 닫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엔드투엔드로 이제 저희 한 명의 개발자께서 2주 만에 채널톡의 기능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고객사분들에게 다 배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미 고객사를 다 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아까 센터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만드는 거의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AI 쪽은 좀 다른 문제지만, 확실한 건 기존 SaaS에 대한 플랫폼들은 굉장히 엔드투엔드로 다 미는데 진짜 한 2주? 맘만 먹으면 제가 봤을 때 한 달이면 다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최근에 YC에서도 결국 뽑는 기업들이 어떠냐, 기존의 사스 기업들을 무너뜨릴 만한 포지셔닝을 잡는 기업들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지금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저희 회사는 채널톡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 때 단 한 줄의 코드도 사람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모든 기능은 엔드투엔드로 AI가 다 밀었고, 코드 레벨 딱 3일 만에 끝났어요. QA가 오래 걸렸고, 지금도 그리고 데일리하게 저희는 AI로 하루에 한 20개씩 정도의 기능 배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리고 오히려 AI로 엔드투엔드를 민 기업들이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 기존 레거시 코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다 보고 있고, 그 관점에서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도 AI의 창의성, AI 에이전트에 대한 창의성을 굉장히 발휘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시대가 많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계속 채용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저희 회사 내부에 거의 100개 정도 되는 에이전트 시스템은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재밌게 하고 있고요. AI가 스스로 고객 상담 모니터링도 하고 앞으로는 자율주행적으로 개선도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겠다까지 갈 것 같고요. 맞춤형 제품 추천, 그리고 배송 문의, 교환 환불 문의, 그리고 AS 문의까지 다 처리하고 있고, 오와 같은 기업은 상장사 중 하나인데 여기는 15명 정도의 인원이 원래 치던 것들을 지금 한 80에서 한 8명
8명에서 9명 정도의 캐파를 AI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화 상담 받으시고 다 채팅 상담으로 돌리셨습니다.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와 같은 경우는 저희 초기에 이제 만나뵈서 고려대 경영대 선배님이신데 되게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붙어가지고 기술 개발을 참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와 같은 회사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지금 당장은 저희밖에 없다 생각하고 아마 1년 뒤는 다 만들 거예요. 근데 당장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엔터프라이즈급의 고도화된 회사는 저희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복잡한 AS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엔터프라이즈급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부에서는 원래 저희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한 6개월, 막 3개월씩 걸렸는데 거의 간단한 것들은 일주일, 빠르면 3일 만에 지금 클리어 컷을 내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운영, 유지 보수까지 다 자동화할 것이냐가 핵심이라 보고 있고, 이 다음 부분은 저희는 BPO사, 이제 콜센터들을 혁신하는 과정을 아마 거치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시보드도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뭐 저희 서비스 소개 좀 길었는데 사실 제 이제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아젠다는 창업하지 맙시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몇 가지 장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느꼈던 바는 세상에 돈 벌 기회도 많고 가치 있는 일도 너무 많다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는 고려대 건축사양연구학고 나왔고 사실 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자퇴했고요. 그 학교 이제 자퇴하는 게 원래 인생의 목표였었기 때문에 자퇴했고 학교에서 이제 휴학 그만하라이가 자퇴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근데 쭉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업비트라는 곳에 잠깐 있었고 업비트 상장팀에 잠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GPT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됐고, 이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냥 저랑 가장 제가 인생에서 봤던 가장 훌륭한 친구와 창업을 하고 여전히 단 한 번도 큰 다툼 없이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봤던 거는 학생 창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창업을 해야만 돈을 버는가에 대한 건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 창업 굳이 해야 되나? 근데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좀 더 여러분께서 포커싱을 맞추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심지어 창업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 창업이라면 더더욱 왜 해야 되는지는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열정과 굉장히 스마트한 지식과 굉장히 수학적, 논리적, 탁월한 수학적 논리성이 존재할 거라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봤던 부분은 젊은 열정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인사이트와 훌륭한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많으시고, 저는 사실 그걸 빠르게 흡수하고 그분들과 빠르게 인터랙션하면서 성장하는 게 인생의 긴 타임에 봤을 때 창업하는 것보다 더 빠른 순간들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최근에 창업한 지 뭐 10년, 20년 된 선배님들 보면서 와, 같이 하면 진짜 더 빨리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우리는 했어야 됐을까라는 인생의 회의감도 많이 들고 질문도 많이 들긴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봤던 게 친구들 이제 3년 동안 연봉 N억 얘기하고 심지어 제 동기들도 연봉 N억을 받다 보니, 근데 나는 월급 50만 원 받고 연봉 1,5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나? 저희는 또 투자도 안 받았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저는 뭐 이 세 가지밖에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평생 이 문제를 이 타이밍 아니면 못 풀 것 같다는 생각, 2번 이 아이템은 그리고 이 시기에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서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혼자 몸뚱아리로 부딪히면서 이제 나 혼자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뭐 이 정도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분명히 읽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사실 스타트업 입주한 그 3월 20일 아직도 기억나는데 2023년 3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10시 전에 주 6일 근무를 10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고 주 6일 근무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느낀 건 제가 후배들한테 9 to 6가 아니라 9 to 10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주창하고 스타트업에 친한 친구들과 정말 많이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9 to 10도 부족하다, 9 to 3 해야 된다, 새벽 3시까지. 그래서 실제로 저희 최근 팀원들은 주 3주 내내 지금 9 to 3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습을 보다 보니 아까 그 많은 리스크를 지면서도 9 to 3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어쩌면 10년 동안 해야겠다는 확신이 반대로 들더라고요. 못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이거 앞으로 이렇게 10년 동안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만든 걸 증명하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짜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럼 코파운더끼리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코파운더끼리만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합류하는 본인들이 인생에서 본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9to3라는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밀어 넣어야 된다라는 이제 최근에 왜 사업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봤던 거는 죽기 직전까지 하니까 회사가 진짜 빨리 굴러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제가 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가? 제가 최근에 가장 공감하는 얘기는 창업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제가 최근에 공감했던 거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제품이 나와야 된다 이거든요. 물론 그게 한 명이면 괜찮은데 20명, 30명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실 회사에 핑계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하드한 그 아젠다기도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타이밍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9to3 하니까 제 생각보다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앞으로는 나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팀들 그리고 이 템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가 제 컨셉이었고요. 제가 최근에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이 적재적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품이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니 오히려 모든 게 해결되고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 사이즈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경영에 대한 질문만 하게 됐던 경험이 가장 컸던 최근의 배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난 뭘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거는 시장에서 저희는 일단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뭐 투자를 받든 투자를 100억을 받든 1000억을 받든 뭐 상관없고 일단 자생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결국 저한테 딱 하나만 남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공감하는 대표의 마음이었고 최근에 저는 이 시장 사이즈를 키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열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열정이 배신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난 무슨 짓이라도 다 할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짓을 이미 했던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의 시작점은 창업하지 마세요였지만 제가 생각해서 창업 너무 재밌고요. 사실 너무 힘들고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거의 매주마다 드는데 근데 또 결국 하고 있는 건 9to3 하고 있고 밤새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이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몰입해서 다 하게 된다면 저는 리턴은 크게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실제로 리턴의 기회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리턴도 정말 많으실 거고 근데 죽기 살기로 하면 기회도 많을 거고 근데 어찌됐건 창업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9to3 하면서 열심히 하시면서 많은 걸 배우셨으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무실 찾아와서 여기 계신 건재님도 저한테 맨날 뭐 물어봐요. 와가지고 저한테 뭐 필요한 거 형 이거 도와주면 안 되냐 그래서 맨날 도와주고 못 도와주는 건 미안하다 하고요. 그래서 많이 괴롭혀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훌륭한 창업자나 아니면 좋은 창업자, 좋은 선배님이 돼서 다음 아까 페이포워드라고 하셨다시피 많이 도와주시면서 한국 생태계가 아까 영경센터님께 말씀하신 대로 엔드투엔드로 AI 생태계를 다 먹어서 세계 3대 강국이 되는 모습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루키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보시기 전에 이 행사가 성사되기 위해 지원을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타트업 연구원의 든든한 방향타가 되어주고 계신 황준호 원장님이십니다. 창업교육의 현장을 이끌며 예비 창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계신 박진규 센터장님이십니다. 입주기업 보육과 창업 지원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고 계신 김영경 센터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과 심사를 진행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텍의 기술사업화와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고 계신 포스텍홀딩스의 고병철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성장 기업 투자와 기술 기반 기업 발굴을 함께 이어오며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계신 구름 인베스트먼트의 박상용 대표님이십니다. 유망 창업팀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성장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의 김대원 심사영님이십니다. 글로벌 투자 확대와 창업자 중심의 투자 전략 고도화를 이끌고 계시는 더벤처스의 조여준 CIO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초기 성장 단계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활약하고 계신 본엔젤스 벤처 파트너스의 김나연 선임 심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린 패널 외 오늘 추추데이에 함께해 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의 5분 피칭을 듣고 질의응답은 10분간 진행합니다. 시간 관계상 사전 섭외한 패널분들의 코멘트와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뜨거운 창업가 정신과 신선한 혁신으로 가득한 루키 스타트업들의 무대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팀입니다. 잘 팔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 왜 아직도 오래 걸리고 비싸야만 할까요? 테르밋은 상세 페이지, 썸네일, SNS 광고 콘텐츠까지 AI로 1분 안에 완성해내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과정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AI로 디자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테르밋 팀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제품은 완벽한데 왜 상세 페이지는 안 모양이지? 팔리는 카피? 그런 걸 타고나야 하는 건가? 외주비는 부담인데 직접 하려니 진짜 감 안 오네. 감. 아 진짜 감 떨어진다고. 감으로 하는 디자인 끝났다. 이제 복잡한 디자인 작업은 크리에이즈에 맡기세요. 상품 정보만 입력하면 팔리는 기획은 AI가 합니다. 4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팔리는 디자인을 추천합니다. 복잡한 수정은 크리에이즈 AI 채색에 말만 하세요. 언어 변경부터 디자인 디테일까지 번거로운 작업들이 한 번에 완성됩니다.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썸네일, 배너 등 마케팅 콘텐츠를 올인원 지원합니다. 마케팅 미친 듯이 쉽다. 크리에이즈. 네, 안녕하세요. 잘 팔리는 마케팅 컨텐츠를 1분 안에 AI 디자인 에이전트 크리에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테르밋의 김유성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하나입니다. AI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즉 5인 이하 유니콘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9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운영 지원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케팅 컨텐츠 디자인 에이전트에서 시작해서 온라인 판매 전반적인 과정을 AI로 자동화하는 AI 네이티브 커머스 오퍼레이터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하나 판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물건이 저절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상품 소싱뿐만 아니라 마케팅 콘텐츠 디자인에서 시작해서 CS까지 정말 많은 워크플로우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병목 지점이었던 마케팅 콘텐츠 디자인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워크플로우를 AI 네이티브 커머스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자동화하여 다음 세대의 쇼피파이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케팅 콘텐츠 디자인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콘텐츠 디자인은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거의 모든 온라인 셀러분들이 폭넓게 공감하고 있는 가장 큰 병목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콘텐츠 디자인에서 시작함으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가장 광범위한 운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한 종을 제대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부터 썸네일, 동영상, 배너, 다국어 콘텐츠 같이 필요한 콘텐츠가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들은 프로모션이나 플랫폼에 따라서 연평균 3회 이상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 한 건만 예시로 들더라도 14일 이상의 시간과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병목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셀러들을 위한 디자인 에이전트 크리에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캔바부터 나노바나나, 컬러드 디자인 같이 디자인을 해주는 AI는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고전한 데이터와 구조화된 코드형 콘텐츠를 통해서 이커머스에 특화된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엣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4만 건 이상의 고전한 콘텐츠 디자인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통해서 단순히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잘 팔리는 디자인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은 텍스트와 구조가 하나하나 살아있는 코드형 콘텐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AI 에이전트가 이 디자인을 이해하고 편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SEO나 AEO 측면에서도 단순한 이미지형 콘텐츠를 만드는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큰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덕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랩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다가 상품 이미지와 상품 이름 입력하시면 알아서 판매 소구점 추출해내고요. 내 상품에 최적화된 고전한 디자인 1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디자인은 AI와 채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고요. AI가 알아서 내 상품에 대한 고품질 이미지와 동영상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희는 상품 상세 페이지 영역에서 가장 먼저 뾰족하게 PMF를 검증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썸네일이라던가 다른 디자인 영역으로 현재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식 런칭 6개월 차인데요. 6개월 동안 유료 마케팅 없이 6개월 연속으로 MRR이 전월 대비해서 평균 1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MRR 2천만 원 이상을 돌파를 했고, 누적 가입자 수도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30일 구매 전환율과 구독 유지율도 안정적인 상태이며 BEP도 이미 돌파한 상황이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성장 곡선을 보수적, 산술적으로 연장하더라도 2026년 내 MRR 1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종량제 구독 요금제를 채택했습니다. 매월 정해진 크레딧을 충전드리는 B2B2C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현재 많은 셀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매출 총이익률 75%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요금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저희가 공격적인 페이드 마케팅을 해서 얻어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저희는 아이맵, 토스페이먼트 같은 플랫폼 기업, 그리고 70만 명 이상의 온라인 셀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도매 유통기업, 그리고 다양한 인플루언서 분들과 RS 형태의 제휴 계약을 체결해서 초기 비용 투자 없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하반기에 초기 BM 검증 및 시드 투자를 완료했으며, 지금 현재는 MRR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만들어진 콘텐츠의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글로벌 커머스 빌더로서 본격적으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올해 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8년까지 국내 AI 마케팅 컨텐츠 디자인 시장의 5% 정도를 점유를 해서 저희가 10,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레버리지 삼아서 저희 2030년까지 약 8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명의 코어 멤버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향수 브랜드를 런칭을 해본 AI 연구원인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된 팀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세일즈 전문가분과 엔지니어링 전문가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크고 작은 지표들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인 이하 유니콘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테르밋의 김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르밋 김지성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패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낸제스 김나연입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AI를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좀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나 혜자를 구축할 수 있을지 대표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특정 영역, 특히 이커머스에 특화된 콘텐츠 디자인에 대한 엣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단순히 디자인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에 저희가 온라인 판매 전반에 걸치는 그 세일즈 퍼널을 자동화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로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디자인 영역에만 머무는 그런 AI 사스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향후에 이 전반을 지금 클로드 코드가 마치 그 제품의 개발을 자동화시켰듯이 저희가 제품의 판매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디자인 엣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중에 구매율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매율 전환에 대한 수치가 혹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데이터가 있으신지. 저희 지금 현재는 실제로 셀러분들이 이 디자인을 스토어나 이런 곳에 올리시기 위해서 내보내기 한 비율을 추적을 하고 있고요. 이 디자인 내보내기 비율이 현재도 85%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더 세부적인 지표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이 코드형 콘텐츠이다 보니까 내부에 이 상세 페이지의 썸네일을 몇 초 동안 봤는가, 스크롤을 어디까지 내렸는가, 구매 장바구니에는 몇 번을 넣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이 콘텐츠의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탈률이 한 4분의 1, 그러니까 25% 정도 이탈률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을 조금 하셨는지랑 그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탈률을 낮추고 더 많은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비스에서 이탈하고 계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다소 부족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저희 셀러분들로 유입되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좀 있으신 그 셀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AI 사스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익숙하지 않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에서 이미 다 되는 기능들을 가지고도 이거 안 돼가지고 저는 구독 취소할래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용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크게 많이 열심히 배우지 않고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 UX적인 개선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그 AI 원가를 20%로 잡아 놓으셨던데 요거는 내용이 뭔가요? 저희 지금은 AI 수정을 위한 채팅에서 사용되는 LLM 모델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 생성에서 사용되는 AI 모델 사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높은 건 좋은 거긴 한데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만큼 마진이 있으면 경쟁사가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상세 페이지 영역에서 경쟁사들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주일에 하나씩 경쟁사가 생긴다라고 보일 정도인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지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해 오고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 기확보해 놓은 다양한 제휴 파트너사들과 함께 저희 셀러들에게 독보적인 잠금 효과를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도매매 도매국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위탁 판매를 하시는 모든 셀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플랫폼인데요. 그 플랫폼에서도 저희 서비스와 독점적으로 연동이 되어 그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스피드고 전송기라는 그 자체 프로그램을 도매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스피드고 전송기 내에도 저희 서비스를 직접 연동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그 셀러분들에 대한 지배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1차 타겟인 저희 중소형 셀러비 중에 60%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통신 판매업 1년 생존율이 67.7%예요. 예. 그럼 현재 구독 유지율이 74.5%로 높지만 고객이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방어하실지랑, 반대로 고객 자체가 이제 사업이 접어서 네네. 없어지는 경우 여쭤보는 거고요. 어떻게 방어할 건지랑. 네네. 두 번째로 좀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5인 이하의 유니콘을 위한 건데, 그건 저희도 5인 이하로 이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폐업률 상당히 높은 거 맞고요. 그런데 그거는 통신 판매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워낙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게 들어오신 만큼 제대로 운영을 안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페잉 엘리지블한 고객이 연 20만 명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모든 시장 규모 추정을 해놨습니다. 실제로는 75만 명이지만요. 그리고 또 이탈률이 그만큼 나오는 것과 별개로 그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매년 성장률도 그렇게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도 20% 이상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는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한 2배 이상,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2배 이상 통신 판매업자 수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인 이하의 유니콘을 위한 것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냐 하면은 저희 현재 지금 3명이서 모든 거 다 처리하고 있는데요. 5인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인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5인 넘어서 뭐 당장은 5인 이하의 유니콘이 뭐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불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의 시장이 도달하기까지 그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리면요. 그냥 이걸 고객들이 가져가 가지고 뭐 이걸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이제 플랫폼에 올릴 때 어떤 이 방식 자체가 가지는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변환 작업 같은 후작업이 필요한지 좀 일단 궁금합니다. 예. 저희 지금 내보내기 자체를 이미지로 내보낼 수도 있고 코드로 내보낼 수도 있고 웹페이지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피그마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보내기 형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네이버나 쿠팡에서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 형태로 내보내서 사용을 하시고요. 자사몰에 업로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라던가 웹페이지로 내보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고객들이 여기 고객이 돼서 고객이 어떤 베니핏을 느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있나요? 매출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표가 늘어났다든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퍼널이 아주 명확하게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맵이라던가 토스페이먼트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 제휴를 맺은 이유가 실제 구매 전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데이터 퍼널로서 저희가 제휴를 맺은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집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셀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그 판매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내보냈느냐 안 내보냈느냐 이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85% 이상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질문이 나온 건데요. 여기 구독 유지율이 이제 75%면 이탈률은 뭐 2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탈의 이유가 아까 카테고리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자체적인 요인인가요? 아니면 경쟁 다른 쪽에서도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인가요? 뭐 그거는 좀 어떻게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계신가요? 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탈률이 25%라고 하는 것이 아까 질문에는 카테고리가 부족해서 그럴 거다고 하셨는데 그거 이외에 경쟁이 많아서 이탈해서 경쟁사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 솔루션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어서 아예 드랍하는 건지 뭐 이런 쪽에서는 좀 더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쟁사 쪽으로 이탈하시는 비율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인플루언서 분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강의를 판매하시는 유튜버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 커머스 운영하는 거 막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강의를 판매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배워서 온라인 셀링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미 돈을 냈기 때문에 이 강의 커리큘럼에서 가르쳐준 플랫폼을 내가 다른 강의를 듣지 않는 한 계속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 인플루언서 분들과 실제로 협업을 한 거에서 되게 많은 지표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이탈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잡아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르밋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팀입니다. 좋은 아티스트가 있어도 그 가능성이 팬덤과 연결되지 못하면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가 어렵겠죠. 폰드메이커스는 라이브 뮤지션 IP를 발굴하고 팬소통과 멤버십, MD, 콘서트까지 하나로 잇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굿덕을 통해 아티스트의 성장과 팬덤의 확장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다음 블루칩 스타를 발굴하고 키워가는 팀, 폰드메이커스를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모든 걸 다 쏟아냈어도 여기서 그냥 끝내기엔 왠지 아쉽잖아. 무대 밖에 진짜 내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어. 넌 어때? 목소리로 전하는 진짜 이야기부터 다이렉트로 주고받는 우리만의 시그널까지.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테니까. 프라이빗 라이브 팬덤 굿떡. 안녕하세요. 글로벌 블루칩 스타 플랫폼 굿떡입니다. 포스트 BTS로 불리는 한국 밴드를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 라이브 음악 시장 규모는 약 58조 원. 여기서 40%가 락 밴드 장르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라이브 음악 시장에서 K컬처라는 두 메가 트렌드가 만나서 아시아 밴드 IP로 글로벌 뉴 웨이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글로벌 리스너 700만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웨이브 투어스, 최단 기간 코첼라 무대에 올라서면서 북중미 8만석 매진한 더로즈, 그리고 아시아 최우수 아티스트를 수상한 실리카겔 등 이러한 팀들이 매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터지는 순간을 누가 먼저 알고 이 IP의 가치를 극대화하느냐, 이 시장의 매력적인 스토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장의 게임 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스타가 될 IP는 있고,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수요는 확실한데 이 둘을 연결해서 이 IP 가치를 체계화할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팬덤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구매 전환율 단 3%, 이마저도 해외 유저에서는 약 7알이 결제단에서 실패하는 연간 3천억 원의 어렵지만 그리고 매력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에서 이런 연결 공식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세권 라이브라는 자사의 브랜드, 이 채널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팬덤 수익화는 플랫폼 굿떡에서,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서 핵심 IP는 굿 파트너스 형태로 해서 저희가 홀딩합니다. 아티스트 IP에는 성장 한계가 없습니다. 캡 없는 성장, 이것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입니다. 굿떡은 단순한 소통 앱을 넘어서 구독 서비스, 그리고 MD 커머스, 그리고 콘서트 티켓, 팬들의 모든 활동을 데이터로 축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는 떠오르는데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어려운 시장에 우리는 IP를 측정하고 다음 넥스트 유니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휠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110개 IP가 이미 입점되어 400명의 아티스트가 활동하고 있고 매년 매출 2배수 성장 이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시그널은 이미 글로벌, 인터내셔널 레이블들이 인바운드로 연결되고 있고 우리가 직접 영업하지 않아도 이들이 먼저, 시장이 먼저 우리가 만든 연못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저희가 5년 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자사 브랜드 숲세권 라이브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미 국내 라이브 씬에서는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폭넓은 아티스트와 협업하면서 오프라인 공연, 콘서트, 온라인 컨텐츠까지 이미 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 20팀이 유입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공연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3분의 1 정도는 굿떡 플랫폼의 계약을 통해 입점을 하고요. 여기서 MRR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MD 커머스로 매출이 확대되고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리얼 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직접 투자를 통해 IP를 홀딩하는 업사이드 구조를 완성합니다. 그럼 진짜 업사이드는 얼마인지 통계와 시뮬레이션,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100개사 중에 약 2년 안에 이런 팀 한 팀만 터진다면 기존의 비용 투자 회수하고도 업사이드 30% 멀티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가설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는 터치드라는 저희 3호 입점 밴드를 통해서 약 200배의 성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롤링커츠, 캔피블루, 카디 등과 같은 팀들을 포트폴리오를 각 티어별로 분류하여 맞춤 전략과 그 공식들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라이브 음악 시장인 일본에서 글로벌 진출을 합니다. 올해 6월 동경의 법인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올해 목표 매출 20억 원을 시작으로 RS 굿 파트너스 계약을 5호까지 확장하면서 숲세권 라이브 2호점 300성 이상의 공연장을 오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앨범, 특히 MD 굿즈 사업을 주력하면서 2027년도에 BEP 맞추고 퀀텀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냐? 3가지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바로 그 타이밍에서 본격적인 엑셀을 밟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이 글로벌 엔터 시장 경쟁에서 말도 안 되는 팀이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IT 역량과 이 IP 네트워킹을 필두로 이 버티컬하고 엣지 있는 이 시장에서 유일한 테크컬처 스타트업입니다. 저는 나이키와 같은 세계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이키는 신발을 팔지만 사실 그 본질은 마이클 조던이라는 루키 IP에 있었습니다. 저희 폰드 메이커스도 이 시장의 블루칩 IP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는 지금 K컬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과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라면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We create new wave.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폰드메이커스 박일혜 대표님과 Q&A 세션 진행해 볼까요? 패널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기 공연장 확장이 4억 정도 쓰시는 거다고 얼마 정도 쓰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위치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지금 후보군이 있고요. 독립문역에 이제 지하 빌딩, 그거는 이제 무자본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있고, 네. 후보군은 경기도 고양시에 킨텍스 인근으로 약 300석 규모 이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고정비가 좀 증가될 거라고 예상돼서 네. 여쭤봤던 거고, 우리가 IT 스타트업인데 네. 오프라인으로 이걸 하는 게 맞나, 이게 제가 살짝 의문이 돼서 그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수익률 40%입니다. 공연 비즈니스, 티켓 비즈니스가 수익률이 40%입니다. 지금 저희가 70석 공연장이 있고요. 1호점 물레동에 연매출 3억 원에 이익률이 40%입니다. 지금 저희가 6월에 송가인 씨 저희 콘텐츠에 올라가고요. 홍이삭 씨, 최근에 윤하, 이미 메이저 아티스트 숲세권으로 오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50팀이 현재 숲세권 라이브에 대기열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연장 7월, 8월까지 풀부킹 돼 있는 상태고요. 4억 투자하면 20억은 이상 좋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 어렵잖아요. 온라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오프라인을 해야 이게 저희 배리어가 되고요. 이게 저희 모트입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IP가 그러니까 그 8.8억이 96팀에서 나온 걸로 그 장표에 써 있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많은 팀을 발굴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한 팀을 더 잘 팔리는 걸로 매니징을 하는 게 먼저일까요가 저의 질문이었는데, 가장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저희는 매니징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은 팀원이실 건데 뭐 어떻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답변하면서 연결하면 우선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후자입니다. 생태계를 확장하려면 후자인데 사실 두 번째가 되면 이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 있대? 여기 캔디피블루가 있어? 해야지. 여기 예를 들어서 저희 경쟁사인 비스테이지 GD가 있다고? 가야지. 그래서 후자가 먼저고요.
그럼 후자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답은 없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거를 해 나가고 있고, 잠시만요. 저희 이사님 오셨는지, 저희 이사님이 작년 1년 동안 저희랑 같이 하면서 올해 1월부터 정식 합류하셨고요. 유니버셜 뮤직 코리아 대표이사를 역임하시고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로는 이 업계에 30년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는 충분한 네트워크 파워가 있고 이미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리소스가 적다 보니까 요율을 많이 양보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석세스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많이 양보하지만 그만큼의 규모는 저희가 획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적은 인원인데요. 지금 사대보험으로 17명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티스트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차원인지 아니면 그들 입장에서 어떤 커머스나 티켓을 팔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저희를 이용하려는 건지 그들의 사용 목적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 굿덕이라는 브랜드에 오려면 사실 아티스트는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해서 브랜드 허들에 이렇게 넘어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능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워킹하는 게 이 응집된 공식화된 팬클럽이라는 팬클럽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전제는 저희는 해외 팬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언어적인 장벽, 결제 기능에 있어서도 이들이 언맷 니즈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오픈이 됐을 때 이 해외 팬들과 소통하고 결제로 넘어오는 거에 대한 가장 만족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굿덕이라는 폰드메이커스라는 팀에서 제공하는 숲세권 라이브 컨텐츠도 있고요. 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또 컨설팅을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석세스 케이스가 굿덕에서 많이 바이럴 되니까 여기 가면 성장이라는 기대, 그런 브랜드가 또 작용이 되면서 기능과 브랜드 그리고 저희 역할들이 이렇게 잘 작용하면서 인바운드 소싱이 되고 있고 숲세권 라이브를 통해서만 매달 뭐 대여섯 팀이 계속 계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최근에 태국 회사랑도 계약했고 일본 회사랑도 계약했고 글로벌에서 한국 교두보 한국에 오기 위한 교두보로서 또 굿덕의 역할을 하다 보면서 조금 이제 입점이라든지 아티스트가 쓰여야 될 요인들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서비스에서 유저들이 돈을 쓰면 아티스트랑 정산 비율이 어떻게 대략적으로 되는 건가요? 스탠다드 6대 4입니다. 저희가 4, 아티스트 6.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 수수료가 아니라 PG4 수수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수익률은 38.8%가 나오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좀 주로 저희가 이제 메인 아티스트 그러니까 5티어 그러니까 1위에서 5위 정도 한 아티스트들은 많게는 9대 1까지도 저희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결국에는 몇 명이 돈 다 벌 것 같은데 그 몇 명을 어떻게든 모으는 게 스위스파실 것 같은데요. 그 몇 명은 그러면은 왜 이 생태계 락업이 될까요? 계약으로 락업이 되는 구조일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몇 명을 한 5년 동안 계속 유지를 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몇 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이제 그 다음 목표겠지만 일단 몇 명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락업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럼 어떤 시나리오로 락업을 시킬지가 제일 궁금해서 결국 이 업의 본질은 그거일 것 같아가지고요.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이미 검증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조에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딱 했을 때 그 몇 명을 어떻게 락업 시키지에 대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엔터 시장은 뺏기고 뺏긴 싸움입니다. 그리고 엔터 시장의 종착은 내가 내 회사 차린답니다. 근데 내가 내 회사 차려서 운영이 되느냐?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답변에 질문하기 전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뽕을 뽑아야죠. 그건 맞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어떻게 뽕 뽑아? 사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저의 숨겨둔 시크릿 소스는 음원입니다. 음원 매출 로열티는 70년 동안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플레이션 앨범, 숲세권 라이브, 굿덕컴 이미 저희가 20곡 보유하고 있고요. 쏠쏠합니다. 많진 않은데 쏠쏠해요. 그게 저희 시크릿 소스고요. 그럼 어떻게 영구적으로 이들과 우리 계약으로 락인을 시킬 거냐? 저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왜 이들을 매니지먼트를 해? 이들의 파트너십이 되면 되지. 우리가 이들의 초기 투자자가 되면 되지. 즉 이 시장은 저점 매수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아무도 모릅니다. 한두 팀 하면
그 바구니 계란 빠그라지거든요. 나눠 담아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 담을 건데? 플랫폼으로, 포트폴리오로 여기서 한두 팀.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타이밍을 아는 게 이제 저희의 역량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사가 의향을 있고요. 저 펀드메이커스 언제 투자해주냐 이런 팀도 있고요. 지금 이미 4월 30일 날 RS 턴키 계약을 1호점 아티스트를 이미 계약을 했고 저희가 모든 그 판권을 다 가져왔습니다. 굿즈, 플랫폼,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계약이 안 돼서 안 되지만 내년 국내 투어 그리고 저희가 가져오면 그것도 마진율이 40%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기간 안에 이제 뽕을 뽑는 거죠. 제가 듣다가 조금 저도 헷갈리는데 그러면 기존의 어떤 기획사나 멘트 쪽에 있는 회사들하고 가장 어떤 면에서 차별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게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뭐랄까 종합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나 미국은 에이전시로 되게 기능화와 파편화가 잘 되어 있는데 국내는 사실 빅 엔터 5가 다 합니다. 이거부터 저거까지 플랫폼 하이브 뭐 위버스 버블. 근데 이 중견 강소는요. 사실 그러니까 이 라이브 뮤지션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라고 있는 이 시장이 사실상 진입하기 되게 좋고 어차피 굿즈 외주 맡길 거 어차피 누구 저거랑 할 거 굿떡이라면 요율도 좋고 다 되고 고객이랑 결제 솔루션도 갖고 있는데 글로벌 매출도 내주네가 되기 때문에 중소랑은 그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K-팝 시장을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ROI가 안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바게닝이 정말 열입니다. 너무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중소는 바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우리 플랫폼 하나 해서 간신히가 아니라 플랫폼도 하고 굿즈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근데 여기서 업사이드가 일어나네가 통하는 대상이 이 엔터 중소 중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이미 다 커버리면 못 잡잖아요. 밸류도 높고 뭐 투자도 안 받는다 하고 근데 성장하고 있는 요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굉장히 매력적인 딜이죠. 그 시장이 이 언어가 통하는 그런 고객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숲세권 라이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폰드메이커스였습니다. 세 번째 발표팀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오늘의 감정을 다정하게 받아주는 한 번의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주식회사 퐁은 공감하는 AI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회복을 돕고 더 나아가 정서, 안전, 건강이 연결된 AI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사람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팀, 주식회사 퐁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 에필굿이 들어드릴게요. 에필굿은 해답을 제시하려는 타 상담 서비스와 달리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맥락에 적합한 상담을 이어나갑니다. 에필굿은 검증된 상담 품질로 더 믿을 수 있는 대화를 제공하며 일상 속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를 돕습니다. 에필굿, 만족하시나요? 모든 감정이 있는 그대로 이해받는 순간. 에필굿. 네. 이모션 AI 기업 퐁 소개하겠습니다. 국민 74%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고스트레스 사회에 살고 있고 많은 이유가 단절과 고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감정에 공감하는 AI 대화 서비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이모션 AI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 최고 상담사인 권수영, 그 다음에 리처드 슈워츠와의 대화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살만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고 수준 상담사의 의사결정, 대화 패턴, 목소리를 모델링한 상담 AI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시연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권수영 교수의 편안한 목소리입니다. 마음으로 떠오르는 이야기부터 들려주세요. 네, 오늘 중요한 발표 지금 저의 마음입니다. 많이 긴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이 중요한 시연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계속 잘해야 한다고 다그치면서 긴장과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네네, 이렇게 상담이 이어지고 상담이 끝나면 감정 분석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려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종합 리포트가 제공이 되고 현재 제 상태에 맞는 명상과 리추얼이 추천되는 것까지가 현재 에필굿의 서비스 내용입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범용 상담 AI가 아니고 권수영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구현하고자 노력했고 그분의 상담 철학, 상담 방식, 감정 분석 방식, 목소리가 구현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상담 내용은 내담자의 동의가 없으면 연구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상담 AI가 적습니다. 여러분들 말 잘하는 AI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권수용의 뇌를 구현하겠다. 저희 이름도 브레인 AI라고 붙인 AI를 개발했고 전문 상담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모델링한 기술을 통해서 이런 윤리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에필굿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적인 로직들인데 이 중에 1번만 보시면 이게 브레인 AI입니다. 상담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9가지를 훈련받았고 하위에 있는 에이전트들을 지휘하면서 가장 적합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외부의 전문 기관으로부터 인간 상담자와 이 에필굿의 의사결정 정확도가 83% 일치한다라는 판정을 받았고 인간 상담자를 평가할 때 쓰는 13개 항목 중에서 12개에서 숙련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2달 동안 진행한 삼성물산 POC에서도 91%가 나 스트레스가 해소됐어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재밌는 부분이 앱을 사용한 사람보다는 부수, 1인 부수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뿐만 아니라 디지털 바이오마커 상에서 스트레스가 떨어진 걸로 나온 사람들도 70%가 넘습니다. 현재 EAP 시장에 진출해서 삼성물산이 올 6월에 론칭하는 웰리스 브랜드에 저희가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교육청 등 6개 기관 계약을 맺어서 4억 매출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B2C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권수영 AI를 위한 멋진 상담실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아래 보이는 것처럼 부스를 만들어서 삼성물산 POC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의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통한 치유만 생각했는데 대화보다 확장된 경험을 통한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인드 테인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그곳에 진출코자 합니다. 그래서 에필굿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만의 타로,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경의를 느껴보는 원더라는 3가지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1인 부스, 마인드 캠핑을 론칭할 예정이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인생 네컷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호 부스가 서울시립대 9월에 배치될 예정이고 11월에 대치동 학원가에 스트레스가 제일 심한 곳이죠. 저희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마인드테인먼트 시장은 태미 6조, 그러니까 멘탈 케어와 엔터테인먼트가 겹치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세미 2.5조, 1인 부스와 상담 타로 명상이 겹치는 유효 수요들이고 솜 1조로 저희는 유추합니다. 그래서 29년도에 매출 900억을 달성할 예정이고 저는 중앙부처의 공무원, 고위공무원을 지낸 검증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CEO고 고위급 네트워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CTO는 고대 출신의 수학과인데 연세대 AI 대학원을 나온 AI 전문가고 권수영 교수가 저희 이사회 공동의장이자 단순히 자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개발하고 이익을 쉐어하는 같은 팀입니다. 저희가 어제 복지부가 추진하는 AI 신속 상용화 사업에 15억짜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심리케어 AI를 만드는 국가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님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이 투자의 적기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퐁 정보연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Q&A 시작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권수영 교수님의 결국 컨텐츠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인들에게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 예를 들어 오은영 박사라던가 아니면 뭐 김창옥 씨라던가 이런 분의 페르소나로도 이런 걸 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경쟁이 상당히 격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쟁이 격화된다. 소비자로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고 저희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더 넓어지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기술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범용의 AI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사결정 모델 및 목소리와 이것이 감정 분석 방법이 다 탑재되어 있는 그 사람 AI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최초에 본 것처럼 그 리처드 슈워츠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봤을 그 인사이드 아웃 영화의 배경이 되는 IFS라는 상담 방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희는 그분의 페르소나 AI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전 세계에 팔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이메일을 이미 보냈습니다. 조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숫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현재 에필굿 요 이제 론칭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B2B로 아까 EAP 시장에서 하고 있고 30분 단위 한 세션의 상담에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론칭할 부스는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리드 오포맨이라고 하는 링크드인 창업자가 인플렉션 AI라고 하는 감정 AI를 예전에 만들었고 지금 그 당시엔 초기 컨셉이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슷한 그 예전 2년 전의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뭘 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계속 PM표를 좀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컨셉이 어디에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과 연달아서 이 제품은 누가 가장 사랑할까라는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신 쪽에 대한 심리 상담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다이버시티도 크고 굉장히 분류화돼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최근에 뭐 재밌는 시장은 AI로 그 우울증 바로 진단하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만큼 전 되게 지역적으로 쪼개져 있는 시장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우리 퐁 서비스는 어떤 그 고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층이나 특별한 세대를 생각해 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서비스의 톤은 20대 여성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테인먼트가 만들어져서 부스가 만들어지면 가장 많이 사용할 계층으로 저는 20, 30대 여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약간 포텐이 터지듯이 터지고 있거든요. 국가도 복지부가 내건 4개의 신속 상용화 서비스 중에 첫 번째가 심리케어 AI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삼성물산, 주로 건물을 만들고 플랜트를 하는 삼성물산이 그룹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웰리스 브랜드를 론칭을 해요. 이번에 웰피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게 B2B든 B2G든 B2C든 여러 방면에서 심리케어와 관련된 여러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핵심적인 기술, 특히 AI를 통해서 감정 분석이 멀티모달로 되고 아까 말씀하신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말과 얼굴 페이셜이 통합돼서 감정 분석이 됩니다. 진짜 멀티모달인 거고 저는 정확도가 95%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통합된 감정 분석 솔루션을 가진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확장되고 있는 이 시장 상황에서 핵심 솔루션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대화력과 감정 분석력, 기술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테인먼트 시장을 타겟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의 강점인 권수영 교수님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는 마인드테인먼트의 소비자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린 어떻게 좀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장점을 잘 소구하면서 다가갈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제 상담의 전체 공급자적인 입장이긴 하네요. 공급자적인 입장에서는 상담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정서 중심 상담에서는 권수영 교수가 대한민국에서는 1등이십니다. 상담사를 길러내는 상담사고 오은영 상담사를 교육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주중심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주중심 상담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건데, 그거는 고려대학교의 권정혜 교수님이라는 분이 업계의 이제 최고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접촉을 하려고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상담사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마인드테인먼트는 더 중요한 건 그런 전문성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타로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몇 사람, 저희 내부의 반대도 있습니다. 그게 치유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타로가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는 타로는 저희의 일종의 사업 범위, 저희는 좀 엄격하게 저희 사업 범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저희만의 독특한 타로라든지 하는 영상을 이제 빛의 샤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영상 솔루션 같은 것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상담보다는 더 쉬운 영역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별 상담 같은 거에서는 적용 못 하나요? 네? 이별 상담이요? 네. 이별 상담 쪽에서도 그 상담 인터넷 상담 시장 되게 크던데. 큽니다. 그쪽에 적용해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여전히 공급자적 관점인데, 공급자적 관점에서는 상실이라고 하는 주제가 상담에 매우 중요한 거고, 저희는 권수영 교수랑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펫로스 요즘에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통할하는 상실과 관련된 전문 상담 AI를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결국 AI가 어디에 있다는 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관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알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별 상담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도 워낙 많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그 사람들이 심리 상담 사업을 디스트리뷰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얹히면 빠르게 이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씩 하던데. 네. 상실 상담으로 하지 않고 네. 그 연애 상실 상담이라고 네. 아예 딱 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사실 지금 저희가 POC를 한 삼성물산 쪽에선 이미 API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다양한 섹터로 좀 넓히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단계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굳이이지 않나라는 생각, 좀 의문이 드는데, 어째서 그럼 더 B2B 쪽으로 조금 더 하실 건지, 아니면 B2C는 좀 이렇게 내려놓을 생각이 있으신지,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궁금하고, 만약에 B2C 쪽으로 계속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수익 모델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굳이 B2B를 좀 내려놓으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좀 사업성. 내려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B2B와 B2G는 계속 할 거고, B2B, B2G 모두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자료에 보시면 서울교육청이 들어와 있고, 서울시립대도 학생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양쪽 시장은 B2G, B2B는 계속 할 거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쪽 계통에 있는 앱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캄, 와이사, 뭐 이런 것들은 다 B2C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B2C를 통해서 이 사회에 좀 변화를 주고 싶은 저희 욕심이 있고, 그 첫 이제 상품이 마인드 캠핑이라고 붙인 부스이긴 합니다. 좀 도전이긴 하지만 삼성물산에서 이미 부스를 만들어 봤고 실증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퐁이었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대학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업 현장에서는 높은 조교 운영 비용과 반복적인 콘텐츠 준비,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학습 지원의 한계가 존재하죠. 클래스 듀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튜터와 테스트 중심의 학습 플랫폼 A+를 선보입니다. 강의 자료 학습부터 퀴즈 생성, 문제 은행 관리, 학습 데이터 분석까지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클래스 듀오를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언제 다 하지? 비효율적인 벼락치기는 이제 그만! 당신의 학습을 완벽하게 바꿔줄 차세대 AI 조교 A+를 만나보세요. AI 튜터가 복잡한 강의 자료를 단숨에 분석해 핵심만 쏙쏙 요약하고 지식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줍니다. 틀린 문제는 내 것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오답 반복 학습. 모르는 건 언제든 AI에게 질문해 정확한 해설을 받고 마침내 정답을 맞히는 순간 내 머릿속 지식도 마스터 레벨로 올라가죠. 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학습하여 테스트 콘텐츠 생성, 챕터별 자료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AI 조교 운영 주요 데이터를 간편하게 확인하여 서비스 업데이트, 운영, 관리에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까지. 차세대 대학 교육의 표준. 지금 AI 조교 도입을 시작하세요. A+. 안녕하십니까. 전 클래스 듀오의 대표 윤건재입니다. 저희 팀은 평균 학점이 2.1이에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경험으로 느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까 부스에서 이런 제 문제의식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더 공부를 하는 경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NS가 너무 재밌어졌어요. 쇼츠가 3초짜리도 너무 재밌는 게 많고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문제를 대신 풀어줍니다. 의지가 안 생겨요. 특히 이는 이제 대학 교육 현장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AI 앱을 켜두고 그냥 녹음본 켜두고 SNS 합니다. 강의실에서. 지금 공감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AI 컨닝 사태 매우 큰 이슈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아주 이게 근본적인 인프라를 다시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제 집중은 끊기고 기억에는 남지 않는 공부, 이제 이런 거는 저희 세대에서 끝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학업 참여도를 높이는 AI 조교 플랫폼 A+를 대학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만 하면 대학이 안 사죠. 관심도 없는데. 명목상 관심이니까 비용 절감까지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업무를 줄이는 것까지 달성하고 있고요. 먼저 그럼 교육 비용 절감이랑 학업 참여도 향상 동시 달성할 때 이 비용 절감부터 좀 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자가 학습 자료를 업로드를 하면 저희 이해도를 검증하는 이제 굉장히 정교화된 저희만의 테스트 생성 알고리즘으로 테스트 문제은행 만들어 드리고요. 학생들이 테스트를 풀면서 반복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로 작년 1학기에는 고려대에서 이제 과제랑 시험 콘텐츠에 실제로 적용되고 채점까지 저희가 반자동화 보조하면서 비용 절감해드렸고요. 또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테스트를 풀든 혹은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자료에 기반해서 AI 튜터가 답변을 해주고 이것이 이제 학생 문의 응대 자동화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 절감 관점이 측면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테스트 생성과 그리고 AI 질의응답 이것들이 결합해 또 어떻게 학업 참여도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마이크로러닝 습관을 구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러닝이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듀오링고를 떠올리시면 돼요. 듀오링고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요즘 10대, 20대, 30대 초반분들도 국내에서만 지금 350만 mA를 넘었는데 핵심 특징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를 풀고요. 오답을 반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과정에서 캐릭터나 이런 프로그레스 바라든지 이런 시각적 인터랙션이 즉각적으로 피드백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습에서 듀오링고가 글로벌 5억 명 유저를 검증했다면 3년 전에 이제 기즈모라는 앱이 글로벌 1,300만 명 유저 모으면서 언어가 아닌 학습자가 원하는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은 마이크로러닝이 돌아갈 수 있게 그 트렌드를 확장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러닝 핵심 인프라가 이제 테스트 생성 모델, 그리고 LLM 질의응답,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세 가지 요소인데요. 아까 이제 저희 비용 절감에서 테스트 생성과 LLM Q&A는 소개를 드린 부분이고, 인게이지먼트까지 저희는 리워드와 캐릭터 피드백, 학습용 미니게임 이러한 요소들로 올해 2,500명 규모 대형 온라인 교양 강의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수업을 듣는 분들도 뵀는데 회원가입 좀 해주세요. 절반 이상 회원가입은 했는데 아까 분들은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역시 벼락치기 담당하시더라고요. 벼락치기용 기능이 있어요. 시험 대비 학습 꼭 쓰세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다 통합된 이제 학습 동기별로 각각 이제 맞춰서 시나리오가 제공이 되고 한 학기 이렇게 다 자동화된 AI 주거 플랫폼을 저희는 대학에 팔고 있고 비용 절감, 학업 만족도 향상을 검증하고 있으며 최고 이제 탑티어 AI 학회 논문 성과 기반으로 신뢰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와 교수 강사 그 영역에 이제 매출 일으키는 비즈니스 모델 전개하고 있고요. 현재 고대, 한림대, 방통대 중심으로 대학교 이제 전개하고 있고 공공기관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제 5천만 원 매출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억 원에서 8억 원 규모 매출 확보 진행 중이고요.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러닝 솔루션 마켓이 24.3% 연평균 증가해서 70조까지 성장 예정입니다. 듀오링고가 이 시장을 열어주었고 저희는 이제 B2C로 반드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B2B에서 기술적인 것과 교육공학적인 신뢰와 저희 시스템을 검증을 해서 캐릭터 리워드 쪽으로 정교와 차별점을 잘 구축해 이제 글로벌 B2C로 나아가겠습니다. 상반기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B2B로 이제 대학생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 먼저 이제 보상 시스템에 뭐 아이패드나 맥북, 뷰티 제품 같은 대학생들이 좀 환장하는 그런 보상 넣어가지고 바이럴 좀 일으키고 다음은 이제 이 친구들이 취중 기간에는 수험을 해야 돼요. 시험 공부, 뭐 자격증, 고시 공부 이런 것들 저희가 이런 것들 이미 싹 준비를 해서 다음으로 확장을 하고 다음은 이제 요즘 금융이나 심리학 요즘 주식 안 하면은 참 아프잖아요. 코스피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금융, 심리학, 인공지능 같은 이런 좀 일반 학습자들도 좋아할 만한 콘텐츠까지 확장하겠습니다. 그래서 B2B와 B2C를 합쳐서 저희는 2030년까지 연매출 300억 원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점 2점, 평균 2.1,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출신이 모여 있고요. 특히 마지막 분이 진짜 압권인데 오늘 안 오셨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저는 이제 믿기지 않으실 수 있지만 운이 좋게도 한 2, 3년 넘게 이제 대학 본부와 교수 영업님들과 협업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공지능학회 운영하면서. 그래서 강력한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영업 네트워크 측면에서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복학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이 잘 돼서 이후에 학교 복학하게 되면 A+를 받아보겠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로. 감사합니다. 네, 클래스듀오 윤건재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Q&A를 진행해 볼까요? 패널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냥 이따 전화로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하고 계신 서비스는 뭐 어떤 것들인지 알겠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저거 다 사라질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럼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건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보상은 그걸 어떻게 더 잘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촉매제 역할인 거지 본질적으로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는 어떤 교육이 일어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B2C와 B2B라고 하셨는데 일단 하고 계시는 사업은 B2C보다 B2B에 대한 영업 역량이 있으시다 보니까 B2B에 포커싱을 좀 맞춰서 질문을 드리면 결국 앞으로 대학 교육이나 앞으로 고등교육 아니면 특정 기관들에서 교육이란 게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거 2년 안에 다 사라질 것 같아서. 네. 사실 저도 이게 사라질 것 같아서 원래 처음에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B2B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2년째 넘게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실적용하고 하면서 했었는데 일단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안 사라질 거다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면 이제 대학에서 생각보다 이제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게 일이잖아요, 대학생들의. 근데 그것이
학습 시작하는 허들이나 좀 방해 요소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대학이 확실히 페인 포인트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목이나 콘텐츠들이 바뀔 것이죠. 인공지능의 시대에 따라서 콘텐츠는 바뀔 텐데 이런 기본적인 학습을 더 수월하게 하고 더 기억에 남기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한 곳에 쌓이면서 질문 데이터들이 한 곳에 쌓이고 취약점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전달이 더 고도화되는 인프라는 오히려 AI 시대에 확실히 더 자리 잡을 거다라는 게 제가 B2B 영업을 뛰고 점점 더 매출이 일으키면서 저도 좀 확실히 들었던 생각입니다. 사실 뭐 작년에 전화로 했을 때도 이거 하기 싫어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비판적 사고를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앞으로 근데 어찌됐건 앞으로 저도 어떻게 교수님들이 안 바뀌실 거와 그리고 교수님 안 대학이 바뀌시죠? 대학이 안 바뀔 거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네. 결국 업사이드는 앞으로 바뀔 미래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어떻게 그래서 그런 교육이 바뀔 부분들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있으신지가 궁금했습니다. 아, 네. 관점은 이제 B2B는 그래서 제가 사실 통제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 대학 본부나 이제 교수 강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관심이 확 가셔서 돈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정부 사업도 크게 열리고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변화가 좀 제 통제 밖에 있는 변화도 많아서 막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듀오링고 같은 이런 마이크로러닝 정말 학습이 내가 습관처럼 계속 성취감을 느끼고 정말 즐기고 싶은 경험이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검증을 하려고 B2C를 지금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차별점으로 캐릭터와 리워드 쪽으로 앞으로 더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예, 제가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만약에 수업을 회계학 원리가 F였는데 만약에 아이돌 같은 분이 강의를 했으면은 저 진짜 B는 맞았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아이돌을 보고 자란 시대고 그 정말 영어센터에 말씀하셨지만 여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부 다 하기 싫어요. 솔직히 그냥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업 왜 합니까? 이 힘든 걸. 그래서 이 공부라는 이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게 이제 더 재밌는 경험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검증했을 때 저희가 되게 잘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당연히 깔려야 되는 교육공학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학에서 인사이트 많이 얻고 있고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사교육 시장은 중고등학교가 엄청나게 크고 사실 점수 조금만 올려준다고 소문나면 금방 확장되는 패턴이라서 한번 그쪽도 탐내 보실 만한데 대학에 집중하시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대학에 집중하는 이유요. 일단 대학 쪽에 계속 적용을 2년 동안 하다 보니 그쪽 영업을 나가게 되면 설득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 팀의 어떤 그 런웨이라고 하죠. 그런 걸 늘려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논문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학적으로 아까 테스트 생성 모델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데이터 포인트를 저희가 진짜 12개까지 쪼개서 에이전틱하게 하고 그걸 시연했을 때 되게 먹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학교가 정말 피어 리뷰로 확 검증을 했을 때 신뢰도가 훨씬 확보될 것이라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유고 아까도 부스에서 어떤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오셨었긴 했는데 저기 계시네요. 그 사교육도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수능이나 이런 거를 정말 3년 동안 듀오링고처럼 20분씩만 해봐 너 2등급은 나올 걸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친 상상하고 있는데 당연히 사교육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아까 외에 그런 영업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큰 그림 신경 써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도 사교육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저희의 강의 자료랑 뭐 교수님의 이런 강의 등이 나중에 소유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저희는 인프라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최근에 논의 중인 게 운영체제 과목이나 시스템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학과나 또 이제 경영학과에는 막 회계 이런 것들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대학들이 비용을 아끼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다 통일한 어떤 AI 텍스트북, AI 조교, AI 텍스트북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쓰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런 식으로는 할 땐 이제 소유권을 조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사라질 것 같아서. 아, 교수님은 예, 사라집니다. 예. 애초에 저희가 교수님 사라져요. 하지 마세요. 연구만 하세요. 교수님은 이제 사실 전달력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교수님 앞에서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달력이 그렇게 좋으신 편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프라를 깔면은 비용이 많이 아껴져요, 되게. 그래서 대학들이 특히 지방 사립 때는 이제 빨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꽤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많이 검증이 됐었고, 저도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냥 누가 시켜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굉장히 저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서 오답 리스크 같은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오답이요. 예.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오답은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맞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옵니다. 오답 잘 안 나오고, 일단 모델이 너무 똑똑해졌고요. 그리고 결국 테스트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한 이유들이나 로직들이 세부적으로 명확하면 그만큼 또 오답률을 배틀 확률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많이 쌓았다 1년 반 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채점까지 가서 적용되는 사례도 저희가 발굴을 했었고요. 한림대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AI 조교, AI 교수로 하자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교수님들 10명이 1000명 하던 거 그냥 2명이 1000명 하자, 이제는 이렇게 기조가 바뀌어 있고, 교수님들 연구나 산학 협력에 조금 더 방향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래스듀오였습니다. 마지막 발표팀입니다. 설계 오류 하나가 공사 지연과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는 플랜트 산업. 스냅스케일은 AI를 통해 복잡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자동화하고 공정 설계부터 도면 검수까지 더 빠르고 정교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업 설계의 비효율을 바꾸며 엔지니어링의 미래를 새로 쓰는 팀, 스냅스케일을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플랜트 설계, 단 하나의 파이프를 고치기 위해 왜 수백 개의 메일을 주고받아야 할까요? 스냅스케일의 오토플로우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화공 플랜트는 부서 간 끝없는 크로스 체크와 단순 반복 작업이 필수입니다. 이로 인해 1조 규모 프로젝트 기준 평균적으로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솔루션은 일반 AI 모델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80명 이상의 현업 엔지니어들을 직접 만나 플랜트에 특화된 온톨로지 지식체계를 구축했습니다. AI가 스스로 공정 흐름에 따라 물질 밸런스를 맞추고 PDF에 적힌 수정 요청을 CAD 도면에 단숨에 반영합니다. 또한 온톨로지는 기업 내부망에 설치되어 보안 유출 걱정 없이 100%의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커서4 엔지니어, 플랜트 설계 전주기 자동화의 완성. 지금 바로 스냅스케일의 오토플로우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문명을 가속화하겠다. 오토플로우 만들고 있는 스냅스케일 김상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디젤, 항공유, 시멘트, 옷, 배터리, 플라스틱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받은 바로 화학공장에서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화학공장은 이런 유체들이 계속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섬유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이런 공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가 무수히 많고요.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폭발에도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배관, 장비, 전기, 안전 등등등 수많은 부서가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일을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천 개 이상의 메일이 오가고 리워크도 수천 개 이상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설계 오류 한 건당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 때문에 설계 전체 소요 시간 중 60% 이상이 지연되고 1조 규모 프로젝트 기준으로 약 8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엔지니어분들이 쓰시는 소프트웨어에 프롬프트 창만 추가해서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설계도를 수정해주고 그 근거까지 설명해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설계 오류 한 건당 3일에서 5일 걸리던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가 있고 전체 공사기간 2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을 단축할 수가 있으며 1조 원 규모 프로젝트 기준으로 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확도를 보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시니어의 암묵지에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종류를 바꿔달라라는 식으로 오게 되면 시니어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중류탑의 종류를 변경하면 압력 하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압력 하강률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해야 되는지를 내가 문의를 해야겠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떠오르신다는 거죠. 즉, 이런 암묵지가 설계상의 정확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적 제조업 강국이죠. 이런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세계의 다른 어떤 엔지니어들보다 도메인 지식을 누구보다 깊고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국어로 소통하는 한국 AI 엔지니어로 구성된 팀이 플랜트 특화 온톨로지를 만들 때 이런 해자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픈 AI에도 없는 고밀도 다차원 시니어 암묵지를 AI가 이해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하는 이런 시간의 해자를 저희가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계를 누구보다 빠르게 점유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의 팀 구성이 이런 해자를 뒷받침하는데요. 저는 포스텍 머신러닝 랩에서 물리 기반 AI를 연구했었고 챗GPT 나오기 전에 1인 게임 개발로 수천만 원 매출도 내보고 작년에 중앙 창업 경쟁 대회에서 대상도 타본 올라운더형 창업가이고요. 여기에 저희 공동 창업자로 해상석유 플랜트 분야에서 설계부터 운영까지 10년 이상 전주기 경험을 갖춘 시니어 엔지니어분도 같이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버티컬 AI 엔지니어들과 이제 총 한 3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시니어 엔지니어분들의 자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도메인 지식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온톨로지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해자는 저희 제품단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저희 유사업체로 작년에 YC 펀딩 받은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제조업을 약화시켜온 미국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 경력이 4년 이내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세계적 제조업 강국 한국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경력 총합이 30년 이상이죠. 따라서 이걸 솔루션으로 데려갈 때 단순한 챗봇 형식의 어떤 툴이 아니라 엔지니어분들이 전환 비용 전혀 없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태스크에 핏하게 맞춰진 AI 툴일 뿐만 아니라 AI가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답변이 가능해서 믿을 수 있는 AI 툴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실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AI 엔지니어가 세일즈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고객들을 이끌어가면서 리드를 하면서 세일즈에서 큰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이를 이제 더 들어가기 위해선 좀 산업 구조를 봐야 됩니다. 한국 대기업이 해외 대기업으로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수행에 대한 태스크가 A부터 Z까지 쭈루룩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B부터 E까지는 대기업이 중견기업에게 외주를 맡기고 B부터 C까지는 또 중소기업에게 외주를 맡기는 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바텀업으로 이제 업계를 접근해 가고자 하는데요. 중견 중소업체 대상으로 POC를 무한히 확보하고 엔지니어링 외주 레퍼런스를 확보해 가면서 이제 어떤 레퍼런스를 쌓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1,000억 원대 이상 매출 내는 기업 대상으로 계약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한 억대 정도 계약을 수주해서 이제 좀 빠르게 POC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에 진입하면 한국 대기업 레퍼런스를 획득할 수 있고 중동, 미국, 일본을 빠르게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업으로부터 그 인바운드 컨택이 들어와서 대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온톨로지에 올리고 도면 검수를 자동화하는 POC의 라이브 데모를 완료해서 유상 POC를 어떻게 갈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도메인 온톨로지를 구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자력, 토목, 바이오 등등 타 인프라로 빠르게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2억 이상 GPU를 발주 완료해서 내부 데이터 전체를 AI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법인 설립 3개월 만에 일어난 6건 이상의 인바운드 세일즈입니다. 저희는 전혀 영업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작년에 중앙 창업 경쟁 대회에서 대상을 탔는데 그 조선일보 메인의 기사가 나면서 그것으로 좀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직 기업화가 빡세게 되어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그 기업 레벨에 맞춘 모듈을 따로따로 제공하는 스위트 패키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기업마다 부서가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이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시간당 줄이는 인건비에 라이선스비를 가져가는 식으로 스위트 패키지를 구독형으로 연구독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 규모 추산하면 거대한 시장 규모가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AI 기반 소규모 개발팀으로 업계를 빠르게 점유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인건비는 수렴하지만 이후 구독제 라이선스로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매출이 반복적으로 확장되는 어떤 재무 플랜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5년 이후에 영업이익률 60에서 8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어떤 문명을 가속화하는 AI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스냅스케일 김성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냅스케일 김상윤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Q&A를 시작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공장마다 세팅해야 되는 온톨로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초기 전체 이제 리텐션이 일단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건설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매번 달라질 것 같아서 프레임워크가 그게 궁금하고 그럼 초기 투입비가 얼마나 되고 그거에서 남는 리텐션이나 이런 것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측치를 세팅해서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먹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비용이나 실제 아직 POC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억셉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외주 형식으로 지금 이제 SI성으로 좀 들어가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맞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화공 플랜트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업계가 굉장히 경력이 좀 오래되었다 보니까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좀 어떤 태스크가 있는지가 표준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각의 업무별로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도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사실상 좀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에 대한 테이블이 좀 돌아다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과 이제 온톨로지 구축에 대한 좀 표준화가 이미 많이 되어 있고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구조화된 지식을 얼마나 AI 엔지니어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온톨로지로 옮기냐가 중요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근데 또 말씀 잘 짚어주신 것처럼 현재는 어떤 좀 POC 형태로 좀 들어가고는 있지만 현재는 그 누구도 이거를 당장 진입할 수 있는 걸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제 당장 구독자를 쓸 수 있는 걸 만드느냐의 싸움이 될 거고 그 싸움에서 저희가 제일 빠를 거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막상 이제 도입해 보면 실질적으로 기술 스택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도 물론 큰 허들이긴 하지만 저분들이 쓰냐 안 쓰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잘 쓰려고 하시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쓰는 거에 있어서 UX는 되게 심리스하게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한 게 결국 공장도 AI 다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되게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결국에는 공장 인수합병했던 기업들만 돈 벌어서 AI로 직원들 워싱해갖고 돈 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조에서 좀 그게 잘 적용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이쪽은 왜 적용이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분리를 좀 일단 해야 되는 게 저희는 운영 최적화가 아니라 설계를 도와드리는 AI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왜 엔지니어들이 잘 쓸 건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여기는 실무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실무에서 얼마나 이제 수작업이 많이 일어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AI로 자동화 해줘야 되는지는 아마 AI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런 심리상 툴을 만들 거냐가 다음 문제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100% 정확도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도면을 가지고도 엔지니어들마다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공동의 이런 좀 교집합의 이해를 가능한 빠르게 넓힐 수 있느냐, 이걸 얼마나 좀 이게 매칭을 잘 할 수 있냐, 이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모두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협업 툴 이내에서 이제 AI가 뭘 실수했고 뭘 미감지했고 뭘 오탐했는지 이거를 딱딱 구분지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온톨로지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분들이 AI가 나온 결과를 그대로 믿고 쓸 수는 없거든요. 이제 AI가 뭘 해더라도 결국 자기들이 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 검수 시간이 원래 손으로 하던 것보다 오래 걸리면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AI가 만들어준 결과가 있는데 그걸 검수하는 시간이 되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이건 억셉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진입하려고 하겠습니다. 그 화공 플랜트 전체적인 수요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마켓이 계속 결정될 텐데 제가 화공 플랜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예를 들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사이클이 있잖아요. 화공 플랜트도 그런 사이클이 있나요? 어떤가요?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요. 그 화공 플랜트는 이제 한 번 지으면 뭐 20년에서 50년 정도 짓기 때문에 그 짓고 나면은 얘를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짓거나 얘를 그때의 기술, 예를 들면 요즘에 뭐 탄소 저감 이런 거에 맞춘 걸로 좀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있고요. 지금이 마침 그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최근에 전쟁이 좀 많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 수요가 많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네, 윤리적으로 뭐 어떨지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현재 사이클이 좀 더러운 상태라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수주 기반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인력을 건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그 노동법상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이 앞으로 더 좀 유동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텐데 그걸 AI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큰 수요다. 그 이런 화공 플랜트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보다 요즘 이쪽 비즈니스 모델들이 되게 많아요. 저 아침에도 미팅하고 또 오후에도 미팅하는데 다 유사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은 중소 중견 회장님들이 많이 태도가 바뀌었대요.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영업적인 측면에서 아까 대기업은 제가 좀 비추해요. 왜냐면 원가를 다 노출해야 되고 저희한테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중소 중견 맞는데 제가 그냥 여기선 질문보다 빨리 대표나 회장들이랑 바로 찍어서 내려가야지 이게 진행이 빨리 되지 밑으로 가는 이게 절대 오래 걸립니다. 그 결단을 하기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IR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현장을 얼마나 갔냐. 제가 지금 아침에 만난 기업도 현장에서 뭐 일주일 동안 같이 공장에서 누워 잤다 그러고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됩니다. 이거를 멋있게 꾸미는 것보다 현장과 똑같은 피부 같은 느낌을 보여줘야지 펀딩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기업부터 뚫어야 된다는 것 저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됐었던 대기업 유상 POC를 어떻게 잘 뚫으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현장에 대한 이해는 이게 제가 항상 고민인 게 이런 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는 오히려 현장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AI를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해서 항상 그 중간점을 맞추고는 있는데 어쨌든 말씀해주신 거는 잘 이해하고 있어서 앞으로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입니다. 그 이제 들어온 건들은 되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같이 해나갈 개발자가 아직 좀 부족한 게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필요한 건 세 가지 역량인데요. 사실 이게 그 코파운더급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좀 문제 해결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화학 공장에 대한 이해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이 부분에서 이 고객이 이 부분을 필요로 하겠구나라는 게 빨리 캐치가 되는 개발자가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개발을 아무리 그러니까 좀 그 LLM API 콜에서 뭘 만들어 본 경험,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줘보고 써봤던 경험, 그게 두 번째로 있으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경청과 이해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AI 개발자들끼리만 얘기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 도메인 전문가들이랑 얼마나 얘기를 잘 해서 그들한테 이제 지식을 가능한 많이 끌어내느냐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서 그 귀가 일단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좀 새로운 지식을 좀 창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역량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개발자분들 계시면 좀 너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라도 얘기하고 싶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대기업에 있는 개발자분들도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셔서 그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좀 어떻게 접근해볼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시니어 분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이게 스무스하게 좀 끌고 올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펀딩은 지금 돌고 있습니다. 혹시 한마디만 다시 해드릴까요? 진짜로 개발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열려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냅스케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5개 기업을 모두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인 5개 스타트업의 혁신을 향한 힘찬 도약을 앞으로도 애정 깊은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오래,
더 깊게 소통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분들은 이후에 네트워킹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계시는 황준호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폐회사는 저희 이번 추추데이의 캐치프레이즈인 그 되게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창업이란 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안 될 이유 한 100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뚫고 되는 이유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이제 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캐치프레이즈였고 그런 노력을 이제 기울이는 그 발표팀들에게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처한 상황을 그냥 간단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보면 이제 세계는 풍요롭지만 한국의 초기는 좀 위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본이 막 넘쳐나죠. 특히 이제 AI 분야에서.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VC 투자액을 보면은 4,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60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해에 비해서 한 30%가 늘어났고,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뭐 AI 분야의 투자가 엄청 많죠. 그래서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85%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AI 분야의 비중이 전체 VC 투자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도 그 CES AI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젠슨 황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젠슨 황이 발표하는 그 짧은 기간에 AI라는 단어를 100번을 넘게 쓰는 게 AI 그것만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나온 그런 그 짤이 있을 정도로 AI가 정말 많이 그런 그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를 한번 뽑아볼까 했더니 이 초기 창업은 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그러니까 업력 3년 이내 초기 투자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체 투자 금액은 비슷한데 전체 투자 건수가 많이 줄었고, 특히 이제 그 초기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건 이제 시드 평균 투자액을 보시면은 이 시드 평균 투자액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이게 이제 평균 투자액은 늘었는데 그 전체 투자 건수는 줄고, 특히 이제 초기 투자 건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이 투자가 그 소수에 많이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 하면은 그 이제 VC 입장에서는 이제 회수가 중요한데, 회수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PO로 회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장외 매각을 통해서 주로 이제 회수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IPO 시장 같은 게 조금 그 상장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회수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IPO에 대한 그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지긴 하지만,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M&A를 통해서도 많이 회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조금 더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회수 가능성이 큰 그런 소수에 대한 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 시드를 받은 초기 투자업은 많이 급감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그 AI에 이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초기 창업가들에게 가는 투자가 많이 줄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고려대 스타트업 스테이션은 그 학생 초기 창업의 성장을 돕고자 2016년에 설립이 됐고, 그래서 지금 올 10월이 되면 이제 저희가
그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념비적인 시간에 저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하는 게 요 이제 5가지 단계고, 오늘 한 게 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그 처음에 초청 특강을 통해 가지고 저희 그 고려대 구성원들에게 그 창업가 마인드셋을 길러주려고 그 앙트로프러너십 아카데미를 열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 익스프레스라는 창업 경진 대회를 통해서 저희 입주사들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그 선발된 입주사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이센셜이라는 실전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션 미팅을 통해서 그 멘토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그 기업들 중에 이제 일부가 오늘 저희 데모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모데이가 그 이번에 19회를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총 107개사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보육을 잘 시키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버이 같은 그런 위치에서 좀 키워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요 5개 팀이 저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좀 더 큰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팀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응원, 지원을 이제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뭐 제가 말할 부분은 이제 요 정도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저희 그 센터장 교수님, 김영경 센터장님, 그럼 박진규 센터장님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 그 김채린 선생님하고 김하윤 선생님 수고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이 스타트업 연구원 자체가 생기게끔 해준 저희 후원자 여기 밑에 있죠, 그 일진글로벌하고 동아그룹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행사 요 공간을 마련해 주신 저기 디캠프 측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오늘 발표해 주신 그 5개 팀들 감사드리고,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추추데이는 봄과 가을 연 2회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1월에 고려대학교 교내에서 새로운 혁신 기업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시 20분까지 네트워킹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로비에 준비된 케이터링과 함께 추추데이를 더욱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세은이었습니다.